네, 저희는 오전에 클래스를 설계를 했는데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만들고자 했었던 거는 무엇이냐면 2차원 평면상의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설계를 했고요. 가지고 있는 기능은 예를 들어서 점의 좌표를 저장하고 있으면 그 점의 좌표를 다른 점의 좌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한 가지 정도의 기능을 갖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차원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X축, Y축이 있는 거고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이 원점. 이 원점의 좌표는 0,0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려면 자료 두 개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X좌표와 Y좌표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임의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의의 점도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서 이 하나의 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점을 다른 점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 여기에서 이만큼 이동을 시키고 dx라고 하는 크기만큼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dy라고 하는 크기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점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 있게 되냐면 뭐 아마 이쯤 가 있겠죠. 그럼 여기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가 x에서 dx라고 하는 크기만큼 늘어났으니까 x좌표는 x 더하기 dx라고 하는 크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y좌표는 원래 y좌표가 y였었는데 dy만큼 더 커졌으니까 y 플러스 dy가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코드로 구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필드로 두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왜 변수 두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왜 x와 y라고 했는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인트라고 하지 않고 더블이라고 한 이유는 점의 좌표들은 뭐 1, 2, 3, 4만이 아니라 1.1, 1.2, 뭐 2.1, 1.2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더블로 한 거고요. X좌표니까 변수 이름 X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고, 그렇죠? Y좌표니까 Y라고만 해도 충분하겠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는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생각하실 때요. 클래스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클래스는 다른 게 아니라 필드가 있고,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고, 필드들을 초기화해 줄 수 있는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이루어진 뭐다?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만드는 게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게 변수들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들을 생성자들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기능들을 메서드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때 사용이 된다? 변수를 선언하거나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선언할 때 사용이 되는 거다. 이 이름이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이 변수를 지역 변수를 선언하거나 혹은 여기서처럼 멤버 변수를 선언하거나 멤버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턴 타입을 선언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입이다. 그래서 필드까지는 끝난 거고요. 첫 번째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파라미터도 없고 하는 일도 없지만 얘를 굳이 만들어준 이유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코드가 없으면 제가 디폴트 생성자를 지워버렸죠.
여기를 지워버리면 포인트 클래스가 에러가 나진 않아요. 포인트 클래스는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해요. 네, 필드 두 개를 가지고 있고, 필드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아서, 그 숫자 두 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의 값을 초기화해주는 값을, 최초의 값을 저장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얘만 있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에러가 나냐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요. 아까 디폴트 생성자가 있었을 때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던 코드가 지금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메인 클래스입니다. 얘가 왜 에러가 발생하냐면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요? undefined.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 무엇이?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네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게다가 이클립스는 생성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클립스가 뭐 완전히 똑똑한 건 아니니까. 얘도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얘가 제안하는 것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성자가 없으니까 그 생성자를 만들어라. create. 란 말이에요. 링크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마우스 클릭해 볼까요? 마우스 클릭하면 어때요?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쵸?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제가 이 위에서 지워버린 코드 아닌가요? 퍼블릭, 포인트, 그리고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끝나고. 주석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그죠? 그 코드를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딩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시대가 됐어요.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이 툴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다 알려줘요. 클릭하면 얘네들을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줘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왜 이거를 넣고 안 넣고가 무슨 차이냐라고 하는 이유는 알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여기까지 지워버리면요, 다른 데가 에러가 나요. 자, 생성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생성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에러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얘가 만들어져 있으면 얘는 또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 안에서 생성자는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개발자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주면 자바 컴파일러가 이런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 줬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개발자가 실제로 어떤 다른 생성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때에는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하나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충족하기 때문에 얘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에는요, 보통은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를 만드는 경우보다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번거롭더라도 그냥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 하나 껍데기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에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요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면 된다. 그런 거고요. 자, 생성자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서드는 제가 파라미터도 없고요. void 리턴 값도 없는 그런 메서드로 만들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오로지 한 문장 출력하고 끝. 무엇을 출력하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x좌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y좌표를 출력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필드, 데이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역할의 끝인 거죠. 그래서 void로 한 거예요. 굳이 뭔가를 리턴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제가 x라고 썼는데 이 x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스턴스가 초기화가 될 때 초기화가 된 이 멤버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로 초기화가 됐으면 x값은 0일 거고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로 초기화가 됐으면 여기에 전달받은 값, 예를 들면 1이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전달받은 값이 필드,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x라고 하면 지금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지역 변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거나 x라고 선언되어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x는 가까이에 있는 x를 찾아요. 가까이 있는 x를 찾게 되고 만약에 파라미터로 변수가 선언되어 있거나 파라미터로 이렇게 변수가 선언되어 있거나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변수를 자바 런타임이 그 변수가 무엇이냐를 찾아갈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먼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지역 변수가 있느냐, 파라미터가 있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Y하고 색깔이 다르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 얘는 지역 변수에도 선언되어 있지 않고 파라미터에도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dis.x를 나타내는 거예요. dis.x.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dis.y예요. dis.y.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되어져 있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x의 값을 이 자리에서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네. 이거를 x라고 쓰는 것과 dis.x라고 쓰는 것은 같은 코드다, 다른 코드다. 같은 코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으면 그 변수가 지역 변수인지 아니면 필드, 멤버 변수인지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dis를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혼동이 된다. 이게 지역 변수 x를 가리키는 건지 멤버 변수 필드 x를 가리키는 건지 혼동된다. 그러면 dis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되죠. 요거는 생략하면 안 돼요. 왜 생략하면 안 되냐면 왼쪽에 있는 게 필드, 멤버 변수다 라고 선언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역 변수인 파라미터다 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dis는 생략하면 안 돼요. 여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개발자 같은 경우는요, 그 멤버 변수가 있으면요 무조건 앞에 디스를 붙여서 쓰는 그런 그 개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가 있든 없든 지역 변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디스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거를 습관화들인 개발자들도 있어요. 이런 확실하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있는 x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쓰는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무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있는 코드는 요거랑 같은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요거랑 같은 코드라고 말씀드렸고, 이 얘기는 뭐냐면 dis.x를 dis.x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dx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dis.x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고요. 인스턴스 안에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dis.x. 거기에다가 dx를 더해요. 여기다가 dx를 더해요. 그 값을 계산된 값을 다시 자기가 있었던 위치, 이 위치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코드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간단하게 쓴 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쓴 게 이거고,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dx하고 x가 혼동이 되진 않아요. 이름이 다르니까. 여기 있는 dx는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있는 x는 멤버 변수, 필드 x다라고 하는 게 그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변수 이름이 다르니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구별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디스를 붙여가지고 쓰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만약에 디스를 붙이기 시작했으면 계속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뺐으면 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건, 자, 이 코드 볼까요? 이런 코드를 보시면은요. 옆에 이 주석으로 만든 코드 볼게요. 사실은 여기 있는 x는 dis.x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dx는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x에다가 dx를 더한 다음에 다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x의 값을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는 코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썼던 코드랑 같은 코드란 말이에요. dis.y는 dis.y 더하기 dy. 이거랑 같은 코드인데 시각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얘는 이거랑 같은 곳에 있는 변수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얘는 마치 x라고 하는 변수와 dis.x라고 하는 변수가 서로 다른 변수인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내용이긴 한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에. 네. 이 x가 사실은 dis.x인 거고, 이 dis.x가 얘랑 같은 그 변수를 가리키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변수를 여기다 저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되기는 돼요. 틀린 문장 아니에요. 틀린 문장이 아니지만 에러 없죠. 에러 없어요. 그렇죠? 틀린 문장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권장하지 않아요. 이왕 디스를 쓰기 시작했으면 계속 디스를 계속해서 같이 쓰고요. 디스를 쓰지 않았으면 혼동되지 않는다고 쓰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해서 안 쓰는 게, 일관되게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네. 질문 주신 분 답변 됐나요? 결론은 된다. 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틀린 코드 아니다. 맞는 코드다. 예요.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부터 볼까요? 자,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화면에 출력한다가 가장 주된 역할이죠.
그거 말고 더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를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에서 이렇게 불러주겠죠. 메서드를. 정보를 보여주세요 하고 메서드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불러준 곳에 어떤 값을 되돌려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만약에 되돌려 준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되돌려 주면 좋을까요?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 만약에 어떤 값을 준다라고 한다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출력만 하고 끝나면 되니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나는 리턴할 값이 없어. 출력하는 걸로 내 일은 다 끝이야. 그게 보이드예요. 보이드. 근데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int를 리턴하겠다. 리턴 제로. 아무 값이나 리턴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요. 호출을 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돼서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값이 되돌아올 거예요. 되돌아오면 0이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문장 대신에 요런 코드랑 같아지는 거죠. 0 문장 끝. 이거랑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변수에 저장하지도 않았고 그거를 뭐 출력하지도 않았고 다른 값에다가 더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리턴 받아서 버려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나는 뭐뭐를 해달라라고 호출을 했는데 호출한 쪽에서 나한테 0이라고 하는 값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나는 받지 않고 그냥 둥 하고 놔둔 것뿐이에요. 바닥에 떨어지고 그냥 끝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메서드를. 근데 굳이 이 0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선가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내주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보내줘 봐야 받는 쪽에서 사용할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요거 빼고 여기를 void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아직 코드를 작성해 본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이런 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메서드를 만들 때 파라미터를 무엇을 선언을 해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되고요. 리턴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은 경험이 쌓여야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드들을 자꾸 그 상황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해 봐야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드는 게 편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리턴하지 않는 void 함수를 만드는 게 편하구나. 이런 게 상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리턴에 대한 거를 여쭤보신 분이 점심시간에 있어서 약간 보충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다예요. 결국은 보이드로 해도 되고 인트로 해서 여기를 근데 인트라고 했으면 에러 나지 않게끔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게끔 적어도 정수값 하나를 리턴하는 코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딱 그런 경우에요. 밑에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요. 이거는 디자인 패턴에 해당하는 건데 코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요. void로 하는 그런 메서드도 종종 있어요.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해야 될 가장 주된 기능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의 좌표를 x 더하기 dx만큼 증가시켜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y 좌표를 dy만큼 증가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메서드의 가장 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에다가 플러스 dx를 해서 다시 x에다 저장을 해주면 값이 변경되어 있는 거죠. 변경되어 있는 거고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값이 변경이 다 됐으니까 할 일이 다 된 거야 라고 하고 여기를 보이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만 사용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두 번에 나눠서 호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점이 있고 첫 번째 점은 원점이었는데 원점을 x는 2만큼, y는 3만큼 이동시켜서 결과를 보면 2,3이 됐을 거고 두 번째 점은 4하고 3이었는데 4하고 3을 x로는 2만큼 더 늘려주고 y로는 1만큼 늘려주고 그럼 4 더하기 2가 돼서 x가 6이 되고 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될 거다.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동작하는 코드예요. 이건 역시 잘 동작하는 코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번 바뀐 이 값을 한 번 더 바꿔주고 싶으면 4에서 6으로 3에서 3으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움직이고 싶으면 한 번 더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옮겨진 위치는 이제 PT2번은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move X축은 움직이지 말고 Y축만 움직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X는 변하지 않았고 Y는 더하기 2가 됐고 원하는 기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직접 클래스를 설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만들어준 라이브러리 코드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문서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메서드가 리턴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호출 리턴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저장할 수도 없어요. 저장할 수 없죠. 그렇죠? move라고 하는 메서드의 그 결과값을 어떠한 변수에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 저장할 수가 없을까요? 변수를 선언할 수가 없거든요. 뭐라고 선언할 거예요? 그죠? void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건데 void로 선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저장을 하려면 그 저장하는 결과가 int 타입인지 아니면 뭐 더블 타입인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변수를 선언하고 저장할 수 있는 건데 리턴하지 않는 거는 저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처럼 리턴을 하겠다. 그럼 여기가 void가 되면 안 되죠.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자기 자신을 리턴하겠다. this를 리턴하겠다. 이건 뭐냐면 그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리턴하겠다. 아까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스택, 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택에 지역 변수가 있고 힙에 인스턴스, 객체가 있는데 얘를 가리키는 변수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this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인스턴스가 생겨나 있는 이 주소를 리턴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스턴스가 있는 주소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이 인스턴스가 어떤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느냐, 어떤 클래스를 보고 만들었느냐를 리턴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is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this는 포인트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인트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리턴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더블을 리턴할 수도 있고 인트를 리턴할 수도 있고 이동한 다음에 성공 실패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true, false를 리턴하면 되니까. 이동하는 게 성공했다. 이동하는 게 실패했다. true, false 이렇게 리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 기능을 설계하는 개발자의 생각인 거예요. 이동만 하고 끝내면 void. 이동하고 나서 이동한 점에 인스턴스를 리턴하겠다. 그러면 포인트. 이동이 성공했으면 true, 실패했으면 false. 실패할 일은 없겠지만요. 컴퓨터가 더하기를 못할 일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성공했으면 true, 실패했으면 false. 그러면 여기는 무슨 타입? 불리언 타입.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메서드를 가져다가 사용할 때 내가 얘를 리턴 값을 저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장할 수 있으면 변수선에서 저장하면 되는 것이고 저장할 수 없으면 그냥 사용하고 끝 해버리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맞습니다. 리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리턴을 보이드를 할 것이냐, 보이드를 안 하고 어떤 인트를 할 것이냐, 이런 거 사실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부연 설명. 그리고 아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메서드 연쇄 호출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포인트를 리턴하는 메서드가 됐어요. 포인트를 리턴하는 메서드가 됐고요. 포인트인데 this를 리턴하는 메서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메서드를 호출한 인스턴스가 뭐 주소값이 100번이다 라고 한다면 리턴하는 거는 이 주소값을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지역 변수. 다른 말로는 생성된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니까 지역 변수 중에서도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 변수는요,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져요. 스택의 특징은 변수가 만들어졌다가 사용되는 블록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자동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게 스택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pt 2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변수에 무슨 값이 저장될지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새로 만든다고 하면
포인트의 설계도를 봐야 돼요. 그 설계도는 그 메모리 영역 중에서 메서드라고 하는 영역에 클래스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 메서드 영역에 있는 클래스 정보를 보고서 얘가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X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Y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우리는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는 걸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여기 있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는 그 메모리 각 위치마다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100번 이렇게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메모리 100번지에다가 4, 3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4, 여기에 3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해 놓고 지역 변수, 참조 변수에는 무엇을 주냐면 이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메모리의 주소 값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할당이죠, 할당.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풋 출력하는 거는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는 PT 2번이 무브를 했어요. 자, 무브의 리턴 타입이 뭐냐면 문서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문서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 문서는 제가 만든 거니까 패키지 밑에 포인트라고, 자, 여기까지가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여기가 클래스 이름, 여기까지가 패키지 이름, 그 다음이 클래스 이름, 그 다음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이름. 이제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as.java.class 이거는 패키지, 대문자로 p 이거는 클래스, 그다음 소문자로 메서드, move 이거는 메서드, 그 다음에 옆에 두 개가 파라미터. 이렇게 문서를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요거예요. 요거 무엇을 리턴한다? 포인트를 리턴한대요. 그죠? 대문자 포인트. 대문자 포인트를 리턴한다라는 얘기는 이 호출 결과를, 메서드를 불러준 그 결과를 저장할 때 변수를 뭐라고 선언할 수 있다? 변수를 포인트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메서드가 인트를 리턴하면 변수를 선언할 때 인트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메서드가 더블을 리턴하면 그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더블이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메서드가 문서를 받는데 포인트를 리턴한대요. 그러면 변수를 선언할 때 뭐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클래스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 이름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타입의 이름.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지역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result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디에? 지역 변수니까 스택에. 그 변수의 이름은 result고요. 클래스 타입이니까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참조값을 저장하는 변수인데 아까 move 코드로 다시 한 번만 가볼까요? move가 무엇을 리턴하죠? move가 this를 리턴해요. this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주소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this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주소값을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자리에 골뱅이 100이라고 하는 주소가 온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저장된다? 주소
100번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메소드를 호출을 했고 그 결과를 리절트에다 저장한다는 얘기는 리절트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이 move가 return해주는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는 하나인데 인스턴스는 하나인 거예요. 여기 값이 바뀌었겠죠. 자, 이 값 바뀐 것까지 쓸게요. 4에서 더하기 2를 했으니까 여기가 6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에서 더하기 2를 했으니까 여기는 4가 됐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변수 이름은 달라요. PT 2번, 리절트, 변수 이름 다르죠. 근데 얘네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값이 어때요? 주소값이 같아요. 주소값이 같다는 얘기는 뭐다?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참조 변수가 PT 2번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와 리절트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무엇을 하고 있다? 같은 인스턴스,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주소값을 직접 찍어보는 거예요. 주소값을 어떻게 찍어볼 수가 있냐면 시스아웃으로 찍어볼 수가 있어요. PT 2번, 그 다음에 리절트. 제가 여기서 다 지워버렸어요. 포인트 만들고 포인트 정보 출력하고 무브하고, 근데 무브한 결과를 리절트라고 했어요. 생성자는 PT 2번, 무브한 결과는 리절트. PT 2번과 리절트를 출력을 했어요. 해볼까요? 주소값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이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PT 2번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과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같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return this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return this. 힙에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 힙에 있는 이 메모리 주소값을 return한다. 이게 return this예요. 그거를 저장해 보면 변수는 두 개가 생긴 거예요. PT2라고 하는 지역 변수와 리절트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두 개가 생긴 거긴 한데 그 지역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같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위치를, 같은 객체,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건 주석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PT2와 리절트는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다시 얘기해서 주소값이 같다. this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리절트는 무슨 타입이에요? 리절트는 포인트 타입이죠. 포인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객체는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move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쵸?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는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이고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리절트에서 점을 찍으면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들, info라고 하는 메서드, move라고 하는 메서드, 이거 전부 다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리절트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절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리절트에서 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무브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뭐 0, 2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절트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리절트가 여기죠. 100번지를 저장하고 있죠. 100번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x값은 변경시키지 않고, 거기에 있는 y값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2를 한다. 더하기 2를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이 되겠죠. 그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러면 얘가 여기를 6으로 바꿔버렸으면 PT 2번이 가리키는 것도, 리절트가 가리키는 것도 같은 거기 때문에 PT 2번을 출력해서 6,6이라고 나올 거고요. 리절트를 출력해서 2,2라고 나올 거예요. PT 2번 점 info를 해도, 그 다음에 리절트 점 info를 해도 같은 결과인 거예요. 두 개가 뭐기 때문에? 같은 객체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왜 얘도 우리는 PT 2번을 무브시킨 게 아니라 리절트를 무브시킨 거잖아요. 근데 PT 2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리절트도 같은 녀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객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지역 변수가 한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주소값이 같기 때문에. 같은 녀석이다라고. 같은 녀석이다. 아셨죠? 자, 예, 지금 저희 시간이 한마디만 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죠. 예. 자, 이 코드는요. 여기 리절트라고 하는 거 대신에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리절트는 뭐를 가리켜요? 리절트는 이 녀석이죠. 얘는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자리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 코드가 뭐예요? PT 2번 점 move 점 move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오전에 제가 썼던 코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리절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저장한 값인 거고요. 이 저장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저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절트 자리에 얘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전에 썼었던 메서드 연쇄 호출인 거죠. 그러니까 메서드 연쇄 호출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의 결과가 뭐다? 여기까지의 결과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을 쓰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메서드 연쇄 호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를 나눠서 쓰는 게 번거롭잖아요. 호출하고 호출 결과를 변수에 저장했다가 저장한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점 move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메서드가 포인트로 리턴해 버리면 됩니다. 이게 오전에 제가 했었던 그 내용인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빨리 끝내드린다 근데 빨리 못 끝냈네요. 죄송해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저희 지금 30분 됐죠? 15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5분.